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이렇게 건물을 산 신소유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내가 건물을 새로 샀으니까 이 건물은 내가 쓰려고 하니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임대인은 과연 비워줘야 할까요? 아니면은 남은 임대기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임대인은 이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내가 소유권자가 되었으니까 태거를 해달라고 청구할 때 임차인은 태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이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임대차에 기한 채권계약입니다. 이 채권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인해서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채권 계약이죠. 그죠? 채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물권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은 물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물권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물권 계약입니다. 즉 내가 이 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내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계약은 물권 계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 이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이 경합했을 경우에는 항상 물권 계약이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신소유자가 내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임차인 너는 나가라 하면은 이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와 했는 이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을 가지고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임차인은 이 건물을 비워주고 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생각지도 않은 어떤 피해를 전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에 등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임차권을 등기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한 소유자가 이 건물을 내가 구입했으니까 비워달라고 해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민법에서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등기 과정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임대인이 순순히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주고 협력을 안 해주면은 임차인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항력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의 임차권의 등기는 실제로는 민법에 제시되고 있지만은 유명무실한 어떤 조항이고 실제로는 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한다는 말은 그 주택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항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민등록을 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이거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기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전입신고하는 요 시점에 주민등록을 했는 것으로 보고 대항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느냐 하면은 다음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인도를 7월 1일 주택을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7월 2일 했을 경우에는 7월 2일 다음날 다시 말해서 7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즉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내가 임차권을 행사해서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이러한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져 있고 우리가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같은 의미로 상가를 인도받고 즉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하죠. 그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이길 0시부터 역시 대항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즉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임차인 스스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즉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져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대응해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